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죠? 이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차량 정체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생각하시면 즐기시기 바래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추석 명절을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식사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명절 음식 앞에서 이걸 먹어도 될까? 하고 망설이는 일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명절 내내 혈당 걱정 없이 맛있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명절이 되면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일 겁니다. 평소 식단 관리를 잘하시던 분들도 명절만 되면 식탁이 바뀌고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당이 널뛰기 시작하죠. 맞아요. 저도 주변 당뇨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례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식사 시간을 놓치고 몰아서 먹게 된다. 전이나 잡채 같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참기 힘들다. 가족들이 자꾸 권해서 거절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명절 음식까지 마음껏 못 먹는다는 생각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절 음식이 왜 혈당에 특히 더 안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떡, 밥, 잡채, 송편 등 주식과 간식 모두에 탄수화물이 넘쳐납니다. 둘째, 숨겨진 지방과 설탕입니다. 갈비찜이나 전에는 양념에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가고 튀김과 전은 기름을 듬뿍 사용해서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셋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거나 친지들과 모이면서 평소 먹던 시간에 식사를 못하고 한 번에 과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고 적용하시면 충분히 맛있게 명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밥 대신 단백질과 채소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라. 명절 식사의 핵심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은 밥이나 송편부터 손이 가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치 혈당의 방패를 먼저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한 접시 드세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즉,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든든하게 채우세요. 두 번째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대신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긴 전보다는 삶거나 찐, 수육, 살코기 위주의 찜 요리 혹은 담백하게 구운 생선을 선택하세요. 껍질이나 기름진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송편은 나중에, 그리고 양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마지막에 밥이나 송편, 잡채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드세요.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만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밥을 한 공기 드셨다면 이번 명절에는 반 공기만 드시고 송편은 한두 개만 드시는 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 눈속임 조리법으로 칼로리를 덜어내라입니다. 명절 음식은 맛있지만 기름과 설탕 때문에 칼로리 폭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리법 눈속임을 통해 칼로리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은 굽기보다 데치기나 찜을 활용하세요. 명절에 꼭 전은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당뇨 환자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만약 전을 드시더라도 기름이 흥건한 전보다는 키친타월로 기름을 충분히 제거한 후 드세요. 더 좋은 방법은 생선이나 채소를 전 대신 찜이나 맑은 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태전 대신 맑은 동태탕에 생선살을 드시는 거죠. 둘째, 양념은 최소화하고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세요. 갈비찜이나 약과 같은 단맛 나는 음식의 양념을 만들 때 설탕이나 물엿 대신 양파, 배, 키위 같은 천연 과일이나 효소를 활용하세요. 만약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대체 감미료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나물은 기름 대신 들깨나 참깨로 맛을 내세요.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기름 대신 들깨가루나 으깬 참깨를 넣으면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도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고 활동량을 늘려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 4시간 간격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드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하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례 준비 등으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지만 되도록 4부터 5시간 간격을 유지하며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식사 후 바로 휴식은 금물, 몸을 움직이세요.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바로 누워서 쉬지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설거지를 돕거나 친척들과 산책을 하거나 마당을 걷는 등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활동해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식사 중이나 식사 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은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고 가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탄산음료나 식혜 같은 단 음료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원칙, 식사 순서, 눈속임 조리법, 식사 타이밍 조절,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첫날에는 무조건 채소 반 접시 먼저 먹기만 실천해보세요. 밥을 먹기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 반 접시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탄수화물 양 절반으로 줄이기를 추가해보세요. 명절 동안 이 2가지만 지키셔도 지난 명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도움입니다. 명절 전에 가족들에게 나는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은 밥만 먹을게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내 접시에 먹을 만큼만 덜어서 드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당뇨 환자를 위한 명절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둘째, 조리법을 현명하게 바꿔라. 전보다는 찜이나 탕을 선택하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세요. 셋째, 활동량을 늘려라. 식사 후 15분, 20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명절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해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